남자와 남편, 여자와 아내, 연인과 이성 친구. 남자와 남편, 여자와 아내, 남자와 남편은 다르고 여자와 아내는 다르다. 결혼 상대자를 원하고 있다면 상대의 외모나 성격에서 단지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매력 포인트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매력의 조건 또한 남자로서의 매력과 남편으로서의 매력이 같지만은 않다. 그것은 생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준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바닷가에서는 멋있게 보이고 위기 상황에서 구원자가 되어 주기도 하겠지만 산이나 들판에서는 별 효능이 없다. 연애와 결혼도 비슷한 상황이다. 연애 시절에 필요한 역할과 결혼 후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 사귀고 있는 상대에게서 연애에 필요한 매력만 보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적지 않은 경우 연애 시절의 장점은 결혼 생활에서는 아주 정반대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모 하나만 하더라도 연애 시절엔 상대의 외모가 보기 좋았고 남들에게도 자랑거리였을지 몰라도 결혼 후 자기 아내요 남편이 되고 나면 그 외모는 배우자의 걱정거리, 질투로 다가올 수도 있다. 또한 배우자가 연애 시절에 술 잘 마시고 밤늦도록 정열적으로 잘 놀아서 매력적이었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당신은 배우자가 그러기를 바라겠는가? 결혼을 할 사람은 남자보다는 미래의 남편을, 여자보다는 미래의 아내의 모습을 보려고 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자라는 게 꼭 남편과 반대의 단어는 아니다. 진정한 남편은 진정한 남자의 매력을 보인다. 자상한 아버지, 한 집안의 책임감 있는 가장, 자기 가족에 대한 성실성 등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남자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의 가정적 형상인 것이다. 결혼이란 단지 저녁마다 대문 앞에서 헤어지던 두 사람이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산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다. 결혼은 가정을 만드는 일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에겐 새로운 부모, 새로운 자녀가 생긴다. 결혼은 이 사회 안에 새로운 공동체 하나를 만드는 일이며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가족 집단의 구성원이 됨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에 걸맞는 새로운 공동체 의식과 의무감을 지녀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고통도 겪어야만 한다. 연인과 이성 친구, 많은 사람에게는 매우 가깝고 편한 친구가 하나 이상은 있을 것이다.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도 미안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부탁하게 되는 사람 말이다. 연인이란 우선 그런 친구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처음엔 아주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사소한 부탁도 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나 결혼으로 가기 위한 연인이라면 자기 마음속의 고민을 누구보다 먼저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문제와 만나고 그것을 해결해가야 한다. 진정한 인생 동반자가 되려면 매우 편하고 만만한 배우자가 되어야만 한다.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대와는 평소 꿈꿔왔던 친구, 같은 부부 관계를 일생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결정적 동기가 되기도 한다. 친구와 연인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친구와 연인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를까? 또 이성 친구가 가능할까 하는 데에 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삶에 있어서 정답이란 없다 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각자가 선택해야 된다. 연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떨어질까 봐 두렵고 또 많은 사람들은 기간이 오래 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친구는 아무리 멀리 또 오래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연인은 감성적인 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친구는 이성적인 면을 중시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인 관계에서 특히 초기에는
서로 가슴이 설레고 나만 생각하길 바라며 연인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보통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친구는 곁에 있는데도 존재를 느끼기 어렵다. 매우 신뢰하는 사람, 무엇이든 주고 싶은 사람,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이라는 점이 같을 것이다. 다른 점이라면 연인은 오래 못 보면 불안하지만 친구는 오래 보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는 것, 연인은 둘만 있을 때가 더 좋지만 친구는 여럿과 함께 있어도 좋다는 것 등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연인은 어느 정도 소유 개념이 작용하지만 친구 사이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개별적 존재로 관계가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성 친구는 어떨까? 이성 간의 친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지는 해묵은 논쟁이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밖에는 말할 수 없다. 아무튼 이성 친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단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성 간의 친구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걸 많이 보았거나 그 자신이 이성 친구에게서 미묘한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차피 그런 논쟁은 주변의 통계나 그 자신의 경험에 의존되게 마련이다. 모두 애착하는 마음은 있으며 성적인 매력은 이성 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려워도 그 정도에서 차이가 클 것이다. 배우자가 이성 친구들을 좋아하고 그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자극적인 뭔가를 원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이성 간의 친구와 연인, 우정과의 정은 큰 차이가 있으면서도 때로는 백지 한 장 차이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물어야 될 것이며 그렇게 해도 문제 가능성이 있다. 상대뿐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사람일 때 상대가 어떻게 느끼겠는지 생각하고 그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분명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성 간의 동성과 거의 같은 형태로 친구를 유지하는 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단 몇 %만이라도 그런 우정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단정은 현재 동성 이상으로 견고하고 담백한 우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배관시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과 영정이라는 게 명확히 구분되기 힘들다는 견해가 통념적으로는 더 인정되기 쉬울 것이다. 성인인 이성끼리 사회에서 만나 친구가 되는 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것은 우선 두 사람이 똑같은 감정과 이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성년이 되어 사회에서 만난 남녀 사이의 친구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는 다음과 같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쪽은 친구만의 감정을 갖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조금이라도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면 그 우정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된다. 두 사람이 각자 결혼한 상태라면 두 사람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자기 부인이 순수한 친구일 뿐이라며 어떤 남자를 만나러 자주 외출하는데 그것을 인정해줄 남편은 많지 않다.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럴 것이다. 때문에 이성 친구란 당사자 두 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이 사회가 그들을 어떤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